안녕하십니까, 도달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이제 시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벽지가 이런 무늬예요. 무늬 벽지예요. 이렇게 원숭이 보이죠? 이렇게 무늬 벽지였는데 기존의 벽지가 손상이 됐어요.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뜯어져 있습니다. 보이죠? 네, 이렇게 뜯어져 있습니다. 뜯어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위에도 지저분하게 이렇게 뜯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뜯어져 있는데 이 뜯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기존의 벽지로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벽지가 폐판이 돼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벽지 이제 초록색 깔맞춤을 했습니다. 깔맞춤. 살짝 다르죠. 기존 벽지랑 이 벽지는 살짝 다릅니다. 근데 이제 톤을 맞춰서 이렇게 무지 계열로 해놓으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있는 무늬 벽지랑 이렇게 깔맞춤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쁘게 보여요. 깔끔하고. 이게 이제 깔맞춤입니다. 깔맞춤을 보통은 그린색 톤업, 톤다운을 해가지고 기본 벽이 진하면 포인트는 약간 밝게, 기본 벽이 어두우면 포인트는 약간 밝게, 이런 식으로 톤업, 톤다운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원래 순서상으로 봐서는 이쪽이 천정 커튼 박스가 있는 이쪽이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작업의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거꾸로 역시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꾸로 역시공을 해서 뒤집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정시공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역시공을 따라올 줄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초보들이 모를 때는 무조건 정시공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연매가 있는 쪽은 이쪽이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맨날 그렇게만 가요. 그런데 정시공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역시공을 해야 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폭수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가재단을 해서 먼저 한 장을 바로 붙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시공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역시공을 해서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넘어가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역시공을 해서 가재단을 한 다음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시공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이벽지와 종이벽지는 겹침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이벽지에서 다시 종이벽지를 엎어서 그대로 이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공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시공이 다 끝났어요. 싹 끝났습니다. 보이죠? 시공 쫙 끝났습니다. 기존의 벽지가 이렇게 초록색 이제 무늬가 있는 벽지예요. 이렇게 고래도 그려져 있고 양도 그려져 있는 이런 무늬가 있는 벽지입니다. 이 무늬 벽지에 이제 깔맞춤을 해서 이렇게 총 그린색으로 시공이 다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린색으로 시공을 통일감을 줘서 했습니다. 벽에 시공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톤 다운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 그리고 톤업을 해서 색깔을 진하게 해서 시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벽지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게 매치하되 톤업을 했어요. 약간 밝게 해가지고 조금 더 시원하고 그리고 약간 따뜻한 기분도 있게 완전 무지 계열이 아닌 살짝 미세하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패브릭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질감을 조금 넣은 벽지를 추천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끝 마무리로 문고리에 들어가는 부분, 이 보이죠? 이게 문고리 들어가는 부분에 찍히지 말라고 이렇게 찍힘 방지 이런 거 하나씩 달아주는 센스가 있으면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센스에 소비자들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전 시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또 가서 또 좋은 시공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달이었습니다.